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 쌤입니다. 공중개사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초초요약집이 개론과 민법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론 이종우, 민법 김하연 두 사람이 여러분의 1차 합격 책임지겠습니다.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치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93페이지입니다. 일단 치도 사유가 우리 시험 범위 딱 4가지죠.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라 선의 3자 포함됩니다.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 3자가 부호되는 상대적 취소죠.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서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권이 소멸되면 이게 없어지죠. 유효만 남기 때문에 행위가 완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유효가 되면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근데 취소권 소멸 사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 추인할 수 있죠. 의무가 내 마음대로 그 말이죠. 내 의사에 따라 추인한 겁니다. 추인이 추후에 인정, 나중에 인정이죠. 즉 이런 말이죠. 현재 이 행위를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니까 한마디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취소권 포기 의사 표시입니다. 이건 내 의사에 따른 건데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도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이 경과, 도과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유효가 됩니다. 이때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돼요. 아까 취소 원인을 제착사강 외우셨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외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가 나왔단 말은 이 제한 능력이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자신은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부모님이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지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일단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야 돼요. 그럼 이 인자를 잘 보세요. 자, 인자 잘 보시면 인 써보세요. 1, 2, 3, 3년이에요.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야 됩니다. 그럼 법자 써보세요. 법자. 10글자겠죠?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취소권 소멸해서 유효가 되고 빨강색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취소권부터 보겠습니다. 취소권자는 법에 정해 있어요. 일단 취소 사유가 아까 제착사강 그랬습니다. 취소권자가 법에 정해 있는데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맞글자 외워요. 제차를 사가면 대승한다. 중고차 팔 때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제 차를 사가면 대승한다 요새요. 그 대리인 승계인만 이렇게 만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자가 딱 정해 있습니다. 제 차 사가면 대승한다. 요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제한 능력자는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란 말 없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같은 말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생깁니까? 책임질 게 없어집니까?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 취소해도 제한 능력자가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부동산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 고등학생한테 부동산 주고 가셨어요. 운도 좋죠? 세상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준대요. 그래서 이거 엄청 까져가지고 이제 을 만나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엄마 몰래 팔고 왔어요.
팔고 와서 집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엄마한테 들키면 맞아 죽겠죠. 그 다음날 가서 혼자 법정들인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밖에 안 나간 거하고 똑같이 된 거죠. 이렇게 단독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무 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라 얘는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한 능력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취소 상대방은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 그때 그놈입니다. 다른 놈이 아니에요.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랍니다.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이에요. 다른 놈, 전득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다시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현재 병이 소유자인데 갑에게 취소권이 있어서 지금 취소합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취소할까요? 아니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취소할까요? 아니면 둘 다에게 해야 됩니까? 자, 갑이 두 번째 매매한 거 아니죠? 이건 을과 병이겠죠? 갑이 첫 번째 매매했죠? 그럼 갑은 이 매매를 취소하니까 행위한 그때 그놈 을이 상대방이죠? 갑과 매매한 그 상대방 을에게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돼서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이 제3자 병이 있네요. 그럼 제3자 병은 취소해서 보호되는 3자인가 아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취소 사유를 제착사강 그랬죠.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대적 취소기 때문에 병이 선이어도 보호 안 됩니다. 무효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을에게 취소한 효과를 을에게 취소했죠? 그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취소 사유가 제착사강, 착사강이면 선의 3자 보호가 있습니다.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했는데 제3자 병의 선이라면 병은 보호기 때문에 유효하게 병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이때는 을에게 한 취소 효과를 제3자 병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단계를 잘 나누세요. 취소는 그때 그놈 을에게요. 행위한 그때 그놈 을에게 합니다. 근데 제3자가 보호될 수 있고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취소는 을 그때 그놈이에요. 다른 놈 X. 다음 취소 방법입니다. 자, 민법의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가능하고 명시가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묵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셋 중에 뭐로 하든 효력은 다 똑같습니다. 내 예외가 딱 하나. 우리 앞에서 집합건물법 48조 봤어요. 이게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 소지 반대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 체고해야 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여길 제외하고 구두 서면 행동 다 가능해요. 우리 교재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282페이지 282 보시면 제일 끝에 동그라미 쳐 있죠. 그러니까 했잖아요. 한 거죠. 설마 제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러분에게 책 보냈을까요? 아니죠. 아직 뭔지 모르지만 집합건물법에서 제일 끝에 서면 보이죠? 동그라미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한 군데만 서면을 해야 됩니다. 민법도 아니고 민사특별법 중에 집합건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서면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두, 서면, 묵시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는데 갑이 이제 취소합니다. 그러면 말로 취소한다 할 수 있죠. 서면을 할 수 있죠. 묵시역 할 수 있다. 즉 행동할 수 있죠. 즉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럼 등기 말소하라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취소한다 이 말이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 제일 끝에 여기 집합건물법 빼고 뭐뭇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명시하게 한다. 다 틀립니다. 다 구두 서면 가능하다. 그래서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할 때 위임장 교부해야 한다면 틀려요.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구두 서면 묵시 다 가능합니다. 네, 취소 효과입니다.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럼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다만 특칙이죠. 다만 제한 능력자 앞에 선의가 없네요. 그럼 선의 악이 똑같아요. 선의 악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시험범위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무효나 취소 사유를 몰랐다. 이자는 반환 당시 현존 이익을 반환해요. 근데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 알았던 자는 이자까지 전손해를 다 배상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 악의를 나누는 게 원칙인데 여기 141조는 제한 능력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악의도 이게 똑같으니까 특칙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고등학생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동산 하나 주고 갔죠. 근데 이거 엄청 까져가지고 우리에게 법정들이 엄마 몰래 팔았습니다. 팔고 등기량 싹 넘겼어요. 우리 이제 매매대금 3억을 줬습니다. 다 이행했죠. 이행했는데 인제 엄마가 매매를 취소해요. 그럼 이행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갑측에서는 등기 다시 뺏어가요. 소유권 다시 회복해 갑니다. 그럼 우리 측에서도 3억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3억에서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얘가 까져가지고 3억어치 다 유흥비로 날려버리면 10원도 안 줘요. 소유권은 뺏어가지만 10원도 안 줍니다. 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하죠? 누가 어린애 꼬셔서 엄마 몰래 매매하래요. 잘못되면 을 니만 못 받아.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 얻으란 말이죠. 누가 애 꼬셔가지고 부모님 몰래 부동산 사래요. 우리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갑은 현존임은 반환합니다. 고등학생이 막상 좀 덜 까져서 1억 쓰고 융비 1억 날리고 2억 남았다면 2억은 그대로 반환합니다. 근데 갑이 이제 막상 어린애가 큰 돈이 생기니까 쫄아서 이 돈을 못 쓴 거예요.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3억 그대로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가 까지려면 확실히 까져야 10원도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얘는 선이 악이 똑같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이렇게 특징이 되는 거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행갑니다. 작가 이렇게 해서요. 취소 사유가 제착사각인데 취소할 행위는 원칙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서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지금까지 여기 공부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취소권자 공부했고 취소 상대방 했고 취소 방법, 취소 효과 다 공부했어요. 이제부터 취소권 소멸 사유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행위가 유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소멸 사유가 이모적 추인이 있죠. 내가 원해서 추인하는 거죠. 다음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도 있고 행사기간이 있는데 행사기간이 경과, 도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이 중에 추인 두 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돼요. 즉 제한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예외였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추인 세 글자라 3년 내에 법률에 의한 날 인이 세 글자죠. 법률에 의한 날 10글자라 10년 내에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내에 눈만 크게 뜨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렵습니다.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니라 나중에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유동적 그래요. 같은 말이 불확정적이죠. 이게 유동적 유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니라 이렇게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유효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미 유동적 무효 두 개 공부했죠. 무권대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 공부했거든요. 이건 유동적 유효입니다. 자, 그럼 어려운데 법률행위가 유동적, 불확정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을 지어요. 빨리 확정지기 위해서 자,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거꾸로 유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유효가 확정이 되면 이제 거꾸로 무효로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법률관계가 유동적, 불확정적이면 효력을 빨리 확정지어요. 그래서 취소해서 먼저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꾸로 행위가 먼저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근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유효가 되죠. 그래서 세모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아래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세모 무효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유동적 상태에서 세모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아래 세 가지 동그라미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동그라미 유효가 되면 세모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걸 유동적 그래요. 잘 보세요. 시험은 이제 아래 세 개 중에 이 이무 추인을 시험에 제일 잘 냅니다. 이게 대표로 세 개 중에 이걸 대표로 제일 잘 내요. 여기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 추인할 수 없어요. 거꾸로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아래 세 가지 나올 수 없어요. 거꾸로 셋 중에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걸 유동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빨리 정리. 먼저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고 거꾸로 먼저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어요. 취소했죠. 그럼 소급에 무효가 되니까 아까 취소하면 이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추인의 정식 명칭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못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못합니다. 한편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 그대로 대입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인 두 가지 서로 달라요. 추인 두 가지 서로 다릅니다. 그럼 143조 이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써놓으세요. 취소권자. 아까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뒤에 추인 후에는 아까 취소 못한다 했죠. 그럼 거꾸로 먼저 취소하면 추인 못한다. 써놓습니다. 취소 후 추인 X. 다시 먼저 추인하면 취소 못하고 써주세요. 취소 후 추인 X 이렇게. 그걸 아까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144조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야만 효력이 있다. 이죠?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야만 효력이 있다. 근데 법정 대리는 그 전에 할 수 있죠. 자, 2항에서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같은 말이에요. 후견인이 뒤에서 돌보는 사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법정 대리인은 취소원이 소멸 전에도 미리 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 이문적 추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는 그 전에 할 수 있고 이번 추인 의사없이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먼저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유효 확정이 돼요. 다음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취소하면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지만 지난주 시간으로 공부한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법정 추인가요? 법정 추인. 이건 내 의사 무시하고 법으로 정해진 추인입니다. 그럼 145조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다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가로쳐 놓으시고 이게 아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죠. 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법에서 본다는 거죠.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걸 법정 추인 그래요. 다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 추인. 밑에 6개가 나오면 법에서 추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6개가 나왔더라도 이유를 보류한 때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보류 없이 6개가 나와야 추인이 됩니다. 6개 가볍게 외워볼까요? 자, 전부 이행, 일부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 전분의 일부 양도, 강제 입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청경, 4번, 5번, 6번이 담양강, 다시 이청경, 담양경 6가지입니다. 다시 여기 이청경, 담양강 6가지인데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치청경을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잘 들어보세요. 2번 빨강색 청구 있나요? 5번 빨간색 양도 있어요. 이 청양은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청구 양도 2호, 5호는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청양 외우세요. 상청양 하면 틀려요. 근데 나머지 4개 여기 1번, 3번, 4번, 6번 이 나머지 4개는 누가 해도 추인이 돼요. 취소권자가 해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해도 추인이 됩니다. 4개는 누가 해도 돼요. 또 4개 중에 대표적으로 1번만 볼 거예요. 1번이 이행이죠. 전부 또는 일부 이행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대표적으로 1번만 살펴보고 그럼 2번, 5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를 예를 들어 3가지입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을이 사기쳤어요. 갑이 기망당해서 을과 매매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취소할지 추인할지 갑이 선택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처이라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렇게 사기당해서 매매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갑이 사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사기에 벗어나면 이제 취소 원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취소하든 추인하든 취소권자 갑, 사기당한 갑이 선택합니다. 근데 갑이 사기에 벗어났죠? 사기에 벗어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더라고요. 그럼 사기에 벗어나고 갑이 이전 등기했단 말은 매매를 취소한단 말입니까?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등기를 넘겼죠. 이 행동을 법에서 추인으로 본다. 다음 상대방 을이 중도금을 가져왔어요. 그럼 갑이 취소하려면 중도금을 안 받아야겠죠? 근데 갑이 중도금 받더라고요. 그 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중도금 받은 거죠. 이걸 법에서 추인으로 본다. 근데 갑이 중도금 받긴 받는데 이의를 보리해서요. 갑이 그랬습니다. 내가 일단 중도금을 받기는 하는데 잔금일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취소할지
추인할지 잠금일까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이의를 보냈다면 그때는 중도금 받아도 그때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의 보류 없이 그냥 받아야 추인으로 봅니다. 이게 1호예요. 아까 1호가 전부나 일부 이행. 이행은 취소권자가 이행해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해도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는 이렇게 누가 해도 추인이 돼요. 근데 아까 추청양 외웠죠? 이행 청구와 양도는 달라요. 갑이 을에게 야, 돈 내놔라고 이행 청구하면 매매를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이행 청구하라. 이행 청구했죠? 이건 법에서 추인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 을이 등기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면 이것만으로 추인 안 돼요. 을이 이행 청구한 게 갑 선택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추인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갑이 등기를 넘겨야 그때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걸 갑이 들은 것만으로 추인되지 않습니다. 이 청구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돼요. 그 다음 갑이 돈 받을 권리를 양도 매매했다. 갑이 돈 받을 권리를 왜 매매했을까요? 매매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법에서 추인으로 본다. 네, 상대방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한 거 갑 선택과 아무 상관없죠.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도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그래서 추청형 꼭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 민법상 추인 박스가 있는데 민법상 추인 총 5개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2번, 3번은 소급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요. 그래서 추인 5개 중에 1번, 2번, 3번은 소급표 이걸 시험에 내고 4번, 5번은 소급표를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 3번과 4번, 5번 출제 포인트가 달라요. 먼저 무권 대리는 무효인데 추인하면 소급의 유효가 되죠. 소급표 있습니다.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인데 이걸 추인하면 이건 법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한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도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고 공부했습니다. 두 개 소급이 있다고 시험에 내요. 3번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해도 원칙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럼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거꾸로 안 어울리죠.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을 외웠죠. 소처법 외웠어요. 처음부터 틀리고 법률행위 시 또는 계약 성립 시 다 틀립니다. 그때부터에 맞죠. 그래서 소처법 꼭 외우세요. 같은 말이다. 다음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여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 위반은 이들은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이를 개인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인은 소급표 없죠. 그래서 세 가지 추인은 소급표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소급이라는 말은 자 효력이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이렇게 무효로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소급을 물어봅니다. 이건 소급이 있어요. 2번도 무효가 유효로 효력이 거꾸로 바뀌었죠. 그때 소급이 있는가? 이건 소급이 있어요. 3번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죠? 이때 소급표를 물어보고 근데 여기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표란 말은 이럴 때만 나와요. 이렇게 무효가 효력이 유효로 바뀌었죠. 이때 소급표가 나와요. 여기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었죠. 여기도 무효가 유효로 바뀌죠. 이때 소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제 전제예요. 근데 1번, 2번은 소급표 있고 3번은 소급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래 4번과 5번은 효력이 안 바뀌어요. 4번, 5번은 유효가 그대로 유효로 가기 때문에 효력이 안 바뀌니까 애초에 소급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소급표가 포인트고 4번, 5번은 소급표란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자, 4번. 취소할 법률행위 일단 유효인데 이무 추인에도 유효가 유효로 오죠. 효력이 안 바뀌었네요. 이때는 애초에 소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급표를 물어볼 수 없죠? 여기서는 아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되고, 근데 법정 대리는 그 전에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5번도 취소 원행이 일단 유효인데 법정 추인돼도 유효가 그대로 유효가 되거든요. 효력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소급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청량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처럼 추인 세 가지 1번, 2번, 3번은 소급표를 내고 여기 4번, 5번은 소급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추인 5개 시면 엄청 잘 나와요. 보통 1년에 한 2번 나옵니다. 꼭 5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146조. 취소권은 아까 추인 3글자라 3년 내에, 법자 1글자라 법률행한 날 10년 내에 하라 그랬죠? 자, 이제 강의 듣고 바로 기출 강의 꼭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취소를 공부했습니다. 자, 1차 초초요약집 개론민법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출문제집도 개론민법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1차 충분히 합격하고 제발 이것만 자세히 여러 번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1차는 다 끝납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